자,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면서 사용하게 될 주로 대화의 기법입니다. 대화의 방법들을 실전적인 기술을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요, 뭐 얘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걸 또 배우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상담을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저기를 했으니까 아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전 연령의 전체 사람들의 그 대화 패턴을 봤을 때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20%가 안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대화라는 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걸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오가는 게 있을 때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난 저거 같다 얘기하고 그 사람은 그거 같다 또 요거 같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화 주제가 그냥 막 생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집단 독백이라고 합니다. 집단 독백.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생활 습관의 대부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단절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질병도 같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점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애초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말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요, 아예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거의 끊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대화의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도의 기법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대화를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면은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랑 나 오늘 힘들어 스트레스 쌓였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도 밖에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유독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제가 6개월짜리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문 목사님이랑 저랑 나눠서 하잖아요, 반. 그래서 제가 6개월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대화의 실전적인 기법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전도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실제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예배 시작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고 말아버리면은 실제로 상황에서 쓰기도 힘들고 쓸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실습 시간을 제가 넣습니다. 한 5분 정도씩 서로 짝꿍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5분 정도씩 그날에 배운 기술들을 한 번씩 써보고 받아볼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써보면서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고, 받아보면은 이게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경청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전도하면은 뭐 합니까? 말하는 걸 생각해요. 전하는 걸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방법,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활용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 전도 대상자와 드디어 이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이제 나를 가끔 초청도 하기도 하고 만나자고 약속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힘든 얘기들 나오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쏟아놓고 싶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난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난 너무 힘들지 않아? 난 너무 답답해.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뭡니까?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된다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와서 기도해봐. 우린 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답이 확실한 걸 믿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답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와서 믿어봐. 와서 기도해봐. 그러면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조금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굴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렵게 친해져가지고 이웃이 됐는데, 이웃이 돼가지고 이제 속상한 마음 좀 터놨더니 와서 기도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얼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러 올까요? 아니겠죠. 저 사람 또 저런다 그러고 말겠죠. 그냥 그래 자기는 항상 그렇지 뭐, 자기는 그래서 좋겠다 뭐, 이러고 그냥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노력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친해졌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니는 만나서 얘기하면은 꼭 예수 믿으라고 해.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진리예요.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진리고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명백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걸 가지고도 잘못된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너그러운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처럼 이제 아까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돼. 와서 기도하면 돼. 얼른 교회 나오자라고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말문을 다 막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제는 나와서 교회 다녀. 그리고 얘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든 예수 믿어 교회 나와 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실망시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교회 다녀가 끝이구나. 그렇게 해서 낙심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킨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분내기를 더디하고 대신에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실수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듣기 실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듣기 실수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로는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말로는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듣기를 실수해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요, 귀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 따를 청자, 공감할 청자를 씁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듣는 자세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하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과 근심을 털어놓을 때요, 그 사람이 고민과 근심에 대한 해답,
우리 남자들은 보통 이제 다 해답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해답을 내려놓는 것은 둘째예요. 해답을 내려놓는 것은 둘째예요. 우리는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성품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시원한 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그 MBTI 구분으로 하자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감정보다는 생각이, 이성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답을 빨리 주면은, 야, 너 괜찮은 생각을 한다, 그러고 좋아해요. T 성향 사람들은. 그런데 F 성향인 사람들은 공감 먼저 해줘야 돼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속상해, 그럼, 속상했구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나 속상해서 화분 샀어 하면은 왜 화분을 사? 그러는 게 아니라 속상했구나. 얼마나 속상했으면 화분을 샀어 그래.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됐을 때야 그제서야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그래 볼까? 그럴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 사항을 실습하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한 가지는 듣는 사람, 우린 듣는 입장을 배우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 생각, 내 말, 나의 경험을 다 비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내 짝꿍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 짝꿍이 말하는 거는 그냥 삶의 이야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저 사람은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 자기가 아팠던 얘기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요. 선생님 그게 왜 그렇게 되시죠? 그렇게 따집니까? 선생님 그건 아닌데요? 라면서 반문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을 비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팍팍팍팍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 많이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내 얘기가 나와요. 그래, 그랬었구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듣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얘기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들어주는 인형이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되짚어주기예요. 되짚어주기.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되짚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대사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 PPT를 띄워주시면요. 자, 전도 대상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저 요즘 사는 게 지옥 같아요. 회사에서도 사람들한테 치여 살아서 속상하고 맨날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게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나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고 있고 싶어요. 이러고 얘기를 해서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자세히 듣고 그 사람의 했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되짚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잔소리 듣는 거 힘들지, 진짜. 나 같아도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라는 말에 힘들어. 맞아.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 정말 힘들어 라고 공감을 해준 거고요. 사람들한테 치인다라는 그 상황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다시 되짚어줍니다. 그래, 맞아. 사람들에게 치이면. 그리고 잔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듣는다는 거, 잔소리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거 정말 힘들지.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 지금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 박혀 있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 같아도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요.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말하는 사람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사람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정말 나한테 관심 갖고 있구나. 정말 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얻게 돼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얘기,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판단 내려놓고, 두 번째로 듣는 거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자세히 듣고 그걸 되짚어주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두 분씩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제 짝꿍을 정하셔서요. 좀 가까이 앉으셔서 대화를 나누셔야 되니까요. 두 분씩 앉으시고요. 자, 누가 먼저 하실지 한번 자리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지 뭐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잡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할까요? 오른쪽 계신 분들이 왼쪽 분들에게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최근에 내가 속상했던 일이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힘들었던 일,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도 포함입니다. 어쨌거나 나의 삶을 힘들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5분 동안 경청하기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3분이니까요. 5분 뒤에 다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좀 깔아주시면. 네. 경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듣고 되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나의 삶에 힘들었던 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거를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더 집중하셔야겠죠? 경청을 잘 실천하시면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자제하시고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저 내 감정도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거를 되짚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들을 잘 나누고 계시네요. 해답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되짚어주는 겁니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고 슬슬 교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역할을 바꾸셔서요. 이제는 들으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하셨던 분이 경청하기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되짚어주고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경청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말, 내 생각에는 나는 이랬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가 잘들 되셨나요? 네, 이야기들 대충 이야기들이 마무리 되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셨어요? 워낙에 이제 말씀이 할 얘기가 많으셨군요. 아유, 잘 하신 겁니다. 경청이 잘 되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예, 할 얘기가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보시니까 이제 느낌이 조금 드실 겁니다. 예, 이제 경청을 받아본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괜찮으셨나요? 뭔가 이제 전과는 다르죠. 맨날 이야기하던 상대라도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경청을 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답답하시죠? 답답하시고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하시고 한숨이 푹푹 나오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 하실 수도 있어요. 경청을 하실 땐. 그런데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다 삭히고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부글부글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를 지금 그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안 돼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의사가 자기 아픈 거를 환자한테 쏟아놓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해답이 아니니까.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그 커뮤니케이션 상담학에서도 세계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대화의 방법, 대화의 패턴은요. 5분에서 10분 정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가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모범적인 건강한 대화의 패턴이에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의미 전달만 하는 그런 거 빼고요. 예를 들면 여보 그 휴지통 비웠어? 그럼 안 비웠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지시고 전달이잖아요. 이건 대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5분 경청, 10분 경청, 그 다음에 5분 이야기, 10분 이야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둘 다 개운해져야 됩니다. 둘 다. 그게 대화입니다. 어느 한쪽이 쌓여 있거나 어느 한쪽도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경청하기를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실천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기분이 바뀌는 거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뭡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과 슬픔과 아픔이 다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경청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내가 이끌 때가 아니라, 내가 막 권유할 때가 아니라 들어줄 때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경청하여서 남은 올해 동안에 한 영혼 구원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